일단 오늘 오전에 KBO 라이브 시청해주신 분들 2시 경기는 점 언더가 좀 아쉽겠지만 풀이닝 언더 가셨으면 괜찮았을 것 같고, 이제 나머지 5시 경기들은 올킬을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더 큰 도움, 많은 도움 필요하고 혼자서 좀 버겁다 하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하셔가지고 저것도 좀 도와주시고 여러분도 도움 받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면서 당연히 지금 빨간불 보이시죠?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이 날씨 요소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신시내티 대 세인트루이스 경기도 날씨에서 지금 이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 얘네들은 지금 웨더스타컴 기준으로는 지연 시작으로 경기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매우 높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진행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양키스 대 템파베이 경기가 강수 확률 79%, 아침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그치지 않고 비가 계속 내릴 예정입니다. 경기 시작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경기 못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려보면 볼티모어 대 디트로이트 경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강수 확률 97%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이 경기도 새벽까지, 다음날까지, 해 뜰 때까지 비 오는 걸로 예보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 필라델피아 대 클리블랜드, 이거는 지금 강수 확률 100%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일기예보에는 100%라는 용어를 원래는 잘 안 씁니다. 그만큼 강수량이 높은 건데, 저는 표에 99%라고 해서 1%의 가능성을 일단은 남겨놓고 비가 온다고 써놨는데, 진행이 안 된다고 보면 돼요. 이 경기도 내일까지 또 비가 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애틀랜타 대 워싱턴, 이 경기는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경기는 일단은 비가 온다라고 되어 있고 85%라고 합니다만 진행은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오전에 비가 오고 그쳤다가, 그리고 경기 시작할 때 비 안 오다가 중간에 다시 한번 청둥번개를 낀 이제 소나기가 내릴 것이다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즉 경기 시점에 따라서 선발 투수들이 좀 빨리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불펜에서 이제 싸움이 될 때 비가 내려가지고 여타 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 좀 그런 변수가 있는 경기다,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팅은 할 수는 없죠. 저 같은 사람들은 배팅 안 합니다. 이런 경기 아무리 애틀랜타, 만약에 오늘 경기에서 애틀랜타가 크리스 세일 나오고 그 다음에 제이커빈이랑 붙는다고 해도 저는 이 경기 배팅 안 합니다. 네. 중간에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비 소식이 있는 경기는 세일이 3위인 주고 내려가 버릴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들은 이런 경기 배팅 안 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것도 경기는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중간에 중단될 수 있다는 것도 꼭 아셔야 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4경기입니다. 신시내티 대 세인트루이스 경기는 분석을 할 거예요. 하지만 애틀랜타 워싱턴,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클리블랜드, 볼티모어 디트로이트, 양키스 템파베이, 요렇게 4경기는 저는 오늘 분석을 하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해봤자 시간 낭비고 영상만 길어져요. 어차피 진행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나머지 경기들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총 11경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신시내티 대 세인트루이스는 오늘 더블헤더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더블헤더 1차전 경기만 해당하고요. 오늘 분석은 첫 번째 더블헤더 1차전 경기 선발 투수는 이제 크리스 파덱과 안드레 팔렌테로 발표가 났습니다. 이제 파덱 같은 경우에는 미네소타에 있을 때부터 사실 고점 자체가 그렇게 높았던 선수는 분명히 아니었다라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이번 시즌에도 파덱의 출발이 너무나 좋지 못하고 실제 등판했던 경기마다 성과가 안 나오면서 어느샌가 벌써 5패를 갖다 받고 있어요. 지난 경기에 클리블랜드 상대로 나름의 반등을 해주면서 좀 버티는 양상을 보여줬지만, 여전히 이번 시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피안타율 수준 자체는 3할 4푼 수준으로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고, 오늘도 사실 홈런부터 피안타까지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경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신시내티가 실제 원정 경기에서 그 타율을 유지했었는데, 이 신시내티가 지난번에 원정 시리즈를 떠나기 전에 홈에서 경기를 하면서 리그에서 압도적 타격 패왕의 자리를 차지를 했었고, 당시 그때 타격 고점을 유지하고 찍었던 선수들이 맥레인, 엘리 델라크루즈, 블리데이, 그 다음에 스티어였죠. 스티어까지 총 4명의 타자들이었는데,
얘네들이 원정 시리즈를 치르고도 일부 타격감을 유지를 한 채 지금 다시 홈으로 돌아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의미가 크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최근까지도 지금 쌀 스튜어트는 타격감이 더 올라와가지고 최근 5경기 만에 무려 5할 2푼 9리를 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티어도 여전히 원정 시리즈에서 5경기 치르면서 3할 5푼의 타율을 유지를 하고 지금 홈으로 돌아왔고, 엘리 델라 크루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OPS 0.844로 타율이 안 나오지만 이제 홈런 한 개 포함 2루타 3루타까지 때려낸 안타 4개 중에서 3개가 장타로 때려내면서 이제 생산력 보여주고 있고, 블리데이가 조금 죽어버린 게 많이, 블리데이랑 맥레인이 많이 깎여버린 게 아쉽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내셔널 로우라든지 아니면 블레이크 던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또 자리를 치고 나와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준 타격 데이터가 또 있다 보니 좀 기대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지금 블리데이랑 그 다음에 스티어, 맥레인 블리데이는 조금 이 타격감이 많이 좀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 결국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선수들을 뽑아라고 하면 저는 쌀 스튜어트, 그 다음에 이제 엘리 델라크루즈, 그 다음에 복귀하는 수아레즈가 되지 않을까. 좌투수가 나오면 수아레즈가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좌투수가 아니라 우투수가 나오면은 이 수아레즈의 복귀는 의미가 큽니다. 지난 시즌에도 수아레즈가 좌투수 상대로 시애틀에 있을 때도 진짜 치명적인 약점을 보여주면서 1할도 안 되는 타율이 기록됐던 구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투 상대로는 수아레즈의 펀치력은 분명히 인정할 만하죠. 그래서 오늘 우투수가 나온다는 점에서 수아레즈의 합류는 오늘 이제 쌀 스튜어트 이후에도 힘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한 가지 이제 소스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전에 타격이 갑자기 좀 꼬꾸라졌어요. 이 원래라면은 상위 타선에서의 세인트루이스도 타격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세인트루이스가 지금 벌레슨 타격감 괜찮은데 그 외에 지금 뭐 워커라든지 골만이라든지 아니면은 저 윈이라든지 아니면은 에레라든지 이런 애들이 타격감이 지금 다 빠져 있습니다. 웨더홀트도 지금 애매해요. 그래서 세인트루이스 입장에서는 파덱이라는 점을 활용해서 이거를 살려내야 되고, 이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라는 파크 팩터가 굉장히 높은 구장에 왔으니 그 이점을 누려봐야 되지 않나 라고 좀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양 팀의 불펜진이 좀 박살이 났어요. 세인트루이스가 좀 심각한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데, 세인트루이스의 이 불펜진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제 버텨낼 수 있을 것인지가 오늘 경기에서도 좀 이제 걱정이 됩니다. 첫 번째, 브루일 최근에 성적 너무 쓰레기였고요. 그다음에 오브라이언도 종종 무너지고 있고, 조조도 마찬가지고, 스타넥은 나오면 게임이 터졌다고 봐야 되고, 스반선도 이제는 필승조라고 볼 수 없는 성적으로 거의 패전조 처리가 됐습니다. 이제는 그나마 버티고 있는 그라세포랑 소리아노를 제외하고 뭐 로이 크로프트가 나오든 아니면 아까 말했던 스반슨, 스타넥이 나오든 브루일이 나오든 누가 나오든 간에 세인트루이스는 불안해요. 지금 결국 그라세포랑 소리아노 얼굴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인트루이스가 불펜에서 털리는 양상을 목도할 것이다 라고 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승패로 따지기에는 세인트루이스가 이기고 있어도 이기고 있는 경기가 아니게 될 가능성도 있다 보니 오버 정도를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9.5점 이후 납득은 됩니다, 이 경기. 그래서 저는 오버 보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요거는 제끼고 시카고 컵스 대 휴스턴. 어제 저도 이것 때문에 터졌어요. 주력 조합에 썼습니다. 시카고 컵스 승. 근데 컵스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제 어제 경기에서 잔루가 너무 많았어요. 아리게티가 분명 이제 털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무사 만루에서 이제 그렇게 허무한 기회를 날리고, 또 1-3루 찬스 날리고 만루 찬스를 좀 이렇게 두 번인가 있었는데 그걸 아예 잡지를 못하죠, 컵스가.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물론 저는 카이 웨이탕을 믿지는 않아요. 카이 웨이탕이 지난번에 드디어 커리어는 아니고 이번 시즌 처음으로 5이닝 피칭을 했습니다. 일단 선발 전향이 되면서 5이닝 피칭을 했고, 그 성과가 이제 단 2피안타밖에 나오지 않는 성과를 만들어내긴 했었어요. 근데 오늘 경기도 결국 카이 웨이팅에 대해서 제가 불안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커리어 성적을 보면 카이 웨이팅의 3회 이후에 4회, 5회, 6회 동안에 보여주는 피안타율이 극약급수적으로 상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오늘 경기도 그런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되겠죠. 어제도 바람이 역풍이었는데 서로가 홈런을 주고 받았고, 그 주인공이 이제 어제는 알바레즈였었죠.
알바레즈가 아니라 요르단 알바레즈가 아니라 저 누구였냐 바스케즈였었죠. 바스케즈. 그리고 컵스도 어제 피크루 암스트롱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 장타가 좀 나오긴 했는데 이래나 저래나 언더가 났습니다. 역풍이 부는 와중에 타구가 좀 안 뻗기도 했죠. 실제로 역풍이 어제 불면서 최고로 가장 빠르게 불었던 구간이 아마 좌중간이었었나? 좌중간에 21마일 역풍이 불었어요. 어제 그만큼 좀 오늘 경기도 11마일이 찍히고 있습니다만 이 방향별로 더 강한 바람이 부는 구간도 분명히 있을 거라서 장타 기대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도 맞긴 합니다. 하지만 가웨이통이 털리는 피안타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콜린 레아 얘 진짜 한물 갔어요. 얘가 공에 자신감이 좀 없어 보이는데 사실 휴스턴도 최근에 극악의 타격감을 보여주면서 제가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것 때문에 저도 어제 경기에서 컵스가 홈에 돌아왔으니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값에 좀 괜찮은 경기를 펼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컵스 승을 노려봤는데 휴스턴이 어제 그렇게 이겼음에도 여전히 최근에 일주일 동안 타율이 1할 9푼밖에 안 되고 있고 OPS가 0.6이 안 돼요. 그런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 이제 뭐 어쩌겠어요. 컵스 승은 생각은 해야겠죠. 근데 오늘 경기도 사실 그런 부분을 떠나서 이제 레아의 기량을 생각하면 어제 이 컵스가 타이온을 공략 당했을 때 타이온이 공략 당했을 때랑 오늘 레아랑 상성이라보다는 유사성을 비교해 보면 결국 이제 구속이 빠르지가 않고 거기에서 컵스 이제 휴스턴이 어제 쳤던 이제 타구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 이제 93마일 이내에 나왔던 그 빠른 공 거기에 이제 타이밍 잡혀가지고 경기를 이제 풀어갈 수가 있었던 거였죠.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컵스 애들이 타이밍은 맞출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콜린 레아를 공략하고 리드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전 카이웨이턴이 길게 던질 거라고 생각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어제 아브레이부터 킹까지 다 나와가지고 이제 휴스턴은 필승조를 다 꺼내 썼습니다. 그러면 가장 리그에서 불펜에서 안 좋은 팀으로 손에 꼽는 지금 휴스턴의 불펜이 갈려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늘 경기에서도 당장 휴스턴의 불펜진에 대한 불안감을 좀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고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도 오늘도 7.5점의 낮은 기준점이긴 합니다만 저는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반대되는 양상인 오버를 좀 바라보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어제도 오버 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도. 근데 이제 결국 언더가 나죠. 제가 그 트리거란다 그 데이터도 보여드렸었습니다. 위글리 필드에서 바람이 부는 날에 언더만 걸었을 때 얼만큼의 승률이 근 20년 동안 나오고 있는지 우상향 그래프 보셨죠? 제가 보여드린 거.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은 언더 걸면은 승률이 60%가 이미 넘어가요. 표본이 수천 개가 넘어가는데도 그만큼 이제 바람이 불 때 언더의 영향은 크긴 한데 오늘은 좀 상황이 다르지 않나. 이 정통 선발 투수라고 바라보기도 어려운 대만 출신의 이 카이웨이텅의 이제 짧은 이닝을 예상하게 하는 선발 투수. 그 다음에 기량이 떨어진 콜린 레아의 선발 피칭. 이거는 뭐 쉽게 언더 접근하기가 불가능하다.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오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토론토 대 피츠버그의 경기인데 피츠버그가 진짜 초비상인 게 이게 사실 어제 진 것도 진 겁니다만 이 데니스 산타나가 이제 마무리 역할을 못 하고 있다라는 것부터 앞으로 시즌 자체를 피츠버그가 이번 시즌에 노리는 게 그냥 뭐 시즌 그냥 완주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유망주들을 그렇게 이제 데뷔를 시키고 이제 성적을 끌고 가면서 벌써 아직도 5할 승률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이거를 이 마무리 체제를 무너뜨릴 수는 없거든요. 이게 그리워지죠. 이제 베드너 양키스 본에 있는 베드너 그냥 우리 들고 있을 걸 샌디에고에서 잘 데리고 와서 잘 쓰고 있었는데 그 생각이 들 거죠. 이제 마무리가 데니스 산타나가 지금 삼진을 갔다가 거의 막 17이닝 가까이였나? 열몇 개, 뭐더라? 기억이 안 나네. 7경기였나? 기억이 안 나. 무슨 7이었는데. 아무튼 삼진을 계속 못 잡다가 드디어 뭐 삼진 한 개 잡았다 뭐 이렇게 했던 게 저번에 필라델피아전이었나 그럴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결국 홈런 맞고 실점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세인트루이스 원정에서 그때 무실점 피칭하면서 이제 한번 넘어갔었는데 어제도 토론토전에 나와가지고 개 털려버린 겁니다. 그렇게 지금 이제 데니스 산타나가 5월달에 출전을 총 했었던 8경기 중에서 불안했던 피칭을 했던 경기가 5경기예요.
1이닝을 온전하게 막았던 경기가 3경기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불안하죠. 그 표본수를 그 4월 말까지 늘려가면 최근 10경기에서 무너졌던 케이스가 지금 6경기인 거예요. 나와가지고 동전 뒤집기 확률보다 더 높은 확률로 데니 산타나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못 쓰죠. 근데 데니 산타나만 이러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피츠버그가 지금 초비상인 게 이 데니 산타나 뿐만이 아니라 불펜에서 지금 제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요한 라미레즈, 아니면은 지금 몽고메리, 로렌스, 소토 다 무너지고 있고, 지금 메슨 마이너 내려보냈습니다. 근데 불펜 자원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 경기도 폴 스킨스가 나오기는 하는데, 폴 스킨스가 8이닝 던져줘야 이기는 경기라는 거죠. 토론토도 고민은 있죠. 폴 스킨스 나오면 경기 초반에 분위기 내주면은 이건 우리 그냥 놔준다라는 느낌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제 어제 로저스래, 발랜드가 멀티이닝을 던져버렸기 때문에 마무리 오늘도 이제 호프먼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호프먼 홈런 조심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로저스, 호프먼, 피셔 이렇게 써서 경기 운영을 하긴 할 건데, 코빈이 얼마만큼 버텨줄런지, 그게 더 중요하겠죠.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좀 바라보는 입장에서, 그냥 저도 조합에 활용은 안 했습니다만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피츠버그 승을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긴 합니다만, 저는 언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경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코빈이 길게 던지지 않고 경기를 풀어가게 된다면 어차피 이게 3점 정도 주면은 이제 위험하다 생각하고 토론토도 그 방치 못 하거든요. 경기를 잡으려고 작정을 했을 때는.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나오게 될 불펜 선수들의 역량을 생각을 하면은 이기는 건 못해도 쫓아가는데 버틸 힘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피츠버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불안하죠. 폴 스킨스가 내려가고 어떻게 될지. 그게 불안해지는 경기인 것 같아요. 이게 어제처럼 이제 산타나의 그런 부진을 또 바라볼 수는 없고, 다른 선수가 나와야 되는데 다른 선수마저도 지금 자원이 없어요. 자원이, 피츠버그가 불펜에서. 그래서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당장에 뭐 좌투수를 토론토를 상대로 주요하게 쓸 수 있는 좌투수가 얼마나 있겠어요. 사실 이번 시즌에 지금 피츠버그가 이제 경기 피츠버그래, 토론토가 이번 시즌 풀어가면서 좌투수 상대로 뭐 약점을 보이고 있거나 아니면 좌우놀이를 하거나 뭐 이런 걸 우리가 따져봤을 때, 사실 그게 성적 상성에서 주전 선수죠. 뭐 게레로 주니어라든지 아니면 뭐 벌쇼라든지 뭐 클레멘트라든지 아니면 스프링어라든지 뭐 이런 이런 이름 있는 선수들의 이 좌투 상대 성적을 보면 정작 스프링어도 2할 7푼이 넘는 성적이 나오고, 오카모토, 뭐 버쇼, 그다음에 게레로 뭐 얘네들도 2할 6푼대, 게레로 주니어 심지어 3할 2푼대가 넘어가고, 클레멘트도 원래 좌투 상대를 잘 치죠. 2할 7, 8푼대 나오고, 그 좌투 상대로 딱히 상성에서 약한 모습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좌투수를 꺼내지 못하면 몽고메리 일단 삭제됩니다. 그러면은 자원이니까 몽고메리 삭제되고, 소토도 자원인데 굳이 꺼낼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시스크 한 명인데 걔도 좌투야. 그러면은 우한에서 뭐 해결을 하려고 해도 요한 라미레즈, 그 다음에 로렌스, 그 다음에 데니 산타나예요. 불펜 자체가 지금 너무 제한적이지 않나. 오늘 경기에서도 뭐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보니 뭐 한두 점 이기고 있는 거 피츠버그가 방심할 수 없겠다, 좀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그냥 언더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정도 말씀드립니다. 물론 승패를 굳이 놓자면 리드하고 있는 쪽은 피츠버그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요 두 개 비 오는 거 제끼입니다. 이거는 거의 99% 확률로 경기 안 한다고 이미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대 이제 화이트삭스의 경기. 어제 이제 화이트삭스 역배가 또 이걸 먹어야 맛있는데 또 조합이 좀 실패해가지고 아쉽게 됐던 경기였습니다. 일단 한 이닝 만에 그냥 9점을 갖다 그냥 폭격을 해버리면서 이제 선발과 함께 불펜에서 아주 그냥 탈탈 털어냈었던 이 화이트삭스였었죠. 정말 매섭게 칩니다. 물론 그 와중에 홈런 하나 없이 이 경기를 이렇게 터뜨렸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한 번의 집중력이었어요. 나머지 8번의 이닝에서 단 한 점도 뽑지 못했던 화이트삭스였었고,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그러한 응집력 체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냐를 논해봐야 되는데, 일단 선발 투수는 하우저입니다. 하우저 정도면은 가능성은 있죠. 일단 어제 나왔었던 이 샌프란시스코의 선발 투수인 이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좀 억울해요. 사실 좀 억울한 경기를 펼쳤다라고 좀 봐도 무방한 성적이었었고, 이제 오늘 경기에서는 그런 불상사는 사실 없어야겠죠. 사실 샌프란시스코 입장에서는 없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무라카미도 마찬가지고 바르가스도 마찬가지고 몽고메리도 마찬가지고 이 타격감 자체에서의 이 무시는 할 수가 없다라고 좀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뭐 실책이 어떻게 됐던 간에 결국 이 화이트삭스의 타격이 증명을 했던 결과였었고, 이제 오늘도 불펜에서 이 필승조 허드슨 오프너 나오죠. 오늘 에릭 페디 앞에 오프너 허드슨 나오고요. 그 다음에 페디 쓰고 길버트 나온 다음에 이제 도밍게스, 조더닉스는 얼굴을 안 봤으면 좋겠네. 아무튼 그렇게 했을 거라서 화이트삭스가 오늘 경기도 경쟁력을 가진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경기가 거기에 이 샌프란시스코가 얼마만큼 추격할 수 있고 응수를 할 수 있는지를 논해봐야 되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결국 지금 에릭 페디가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 이 행보 자체가 결국 타격전 양상 속에서 버티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더 많은 실점으로 털리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 결국 이 샌프란시스코도 지금 타격감에 있어서는 루이스 아라이즈, 그 다음에 시츠, 그 다음에 데버스는 좀 아니고, 데버스도 마찬가지예요. 그 윌리 아담스랑 해가지고 타격감이 괜찮고, 해리슨 베이더, 수삭도 타격감이 다 괜찮아요. 실제로 타격 데이터가 잘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개인적으로 기대되는 쪽은 오히려 하이 타선에서 베이더랑 그 다음에 수삭 쪽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이것도 페디가 고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게 8.5점의 기준점. 어제도 보면은 뭐 홈런 안 나오죠. 홈런은 잘 안 나와도 결국 장타 생산에 있어서 이제 양팀 모두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좀 기대를 하게 되지 않나, 좀 그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불펜에서 경쟁력을 생각하면 화이트삭스 다시 한 번 더 이 경기는 승리할 만도 하겠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자원이 널려 있거든요. 이게 한 개 딱 불안한 구간이 있다면 이제 허드슨, 페디 내려가고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올라올 선수가 조더닉스나 길버트가 되었을 때 그 구간을 넘겨야 돼요. 그 구간을 넘기고 나면 도밍게즈만 마운드에 올려 보내면 일단 이긴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보스턴 대 미네소타의 경기인데, 보스턴은 오늘 경기에서 지금 오프너 전략으로 경기를 풀어갑니다. 모란 예고했고요. 이게 좌투수가 나오는 건 당연하죠. 벅스턴을 통제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무조건 미네소타 경기는 벅스턴 통제를 하냐 못하냐가 그날 경기의 미네소타 경기 결과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어제도 벅스턴이 결국 출전해서 홈런 치면서 시즌 16호를 기록을 했고요. 2안타 1홈런 포함 2안타와 3타점 경기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벅스턴 통제해야죠. 벅스턴 통제를 위해서는 가장 효율적인 게 뭐다? 좌투수다라고 저는 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제 경기에서도 톨리를 이제 만나서 벅스턴이 1회 3진으로 경기를 시작을 했고요. 그러고 이제 벅스턴이 통제가 결국 그렇게 되니까 그 이후에서 이제 뭔가 이제 도모할 수 있는 이제 그 보스턴의 이제 반격이 시작됐던 게 그 1회였었죠. 하지만 결국에 벅스턴이 이제 고삐가 풀리는 순간부터 이게 뭐 경기 분위기가 이제 급격하게 또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었고, 벅스턴이 두 번째 타석이었을 거야. 그때 바로 아마 이제 톨리를 상대로 라이너송으로 또 안타까지 뽑아내면서 나 좌투 상대로도 안타 칠 수 있어, 이거를 이제 어필을 좀 했었죠. 오늘도 좌투수 꺼내는 건 철저하게 벅스턴 때문입니다. 이게 다른 거 없어요. 벅스턴만 통제하겠다는 거죠. 좌투수 꺼내서 홈런 데이터가 이미 명확하게 차이가 나니까 장타 안 맞으면 어떻게든 되겠지란 마인드인데, 지금 마틴도 마찬가지고 최근에는 조시베리 리그에서도 타율 이제 탑 20 안에 듭니다. 타율 올라가고 있는 게 타율 페이스가. 그러니까 지금 상위 타선이 매서워요. 미네소타가. 거기에 베요, 이번 시즌 최악의 피칭을 이어가고 있는 베요 나옵니다. 타이 브래들리가 훨씬 더 안정적이죠. 불안한 거는 결국 미네소타의 불펜진. 어제도 오르제다, 그 다음에 반다, 그 다음에 아담스,
뭐 고메즈까지 다 썼고 지금 미네소타 오늘 경기에서 불펜 누가 나와도 이제 무리가 되는 상황인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불펜 자원이 서로는 아니죠. 보스턴은 불펜 자원 괜찮은데 미네소타가 불펜이 약한 것이 오늘 경기에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선발 경쟁에서 이제 타격으로 좀 도망가주면 이건 미네소타가 이기는 경기 되지 않을까 역배 바라봅니다. 이 경기는. 네. 자, 그 다음 경기는 보자. 캔자스 시티 대 시애틀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어제 이제 시애틀이 이기려고 모든 걸 쏟아 부었던 경기를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브래시랑 그 다음에 이제 스피어가 부상으로 지금 빠져 있던 상황에서 지금 어제 그 바자르도에 무누즈 썼던 거 그거에 지금 이제 브래시가 어제 돌아왔다. 브래시 복귀했고 바자르도 쓰고 무누즈 써갖고 총 3명 그렇게 3명 써서 이겼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스피어 안 나와 있고 오늘 이제 브래시 연투는 절대 불가능하죠. 복귀 첫 경기부터 일단 멀티히트 허용했고 실점은 안 했지만 일단 투구를 했으니 아마 쉬게 될 것 같고 바자르도 멀티이닝 던졌습니다. 그리고 무뇨즈가 세이브. 무뇨즈 다음에 무뇨즈까지 가는 과정에서 과연 커비 다음에 누가 나올 것이냐 그거를 이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자타 상대를 하기 위해서 여쯤에서 나올 수 있는 게 페드. 아마 멀티이닝 던져야겠죠. 여기 걸리면 아다리 걸리면 멀티이닝 던지게 이제 아마 될 거고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다시 한번 무뇨즈 쓰는 그런 경기 플랜을 가져갈 수는 있겠다. 시애틀이 좀 그거를 생각한 투수 교체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커비의 임무는 요 살바도르 페레즈까지겠죠. 살바도르 페레즈까지 막은 시점이 6회든 5회든 그 시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를 페르가 이제 1점 몇 이닝을 막아주고 그 다음에 아다리가 좀 모자라면은 무노즈까지 좀 이닝 좀 남으면 한 명 더 플러스 알파 쓰는 건데 그 이제 선수가 누가 될지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그 선으로 이제 시티는 불펜 플랜을 할 수가 있고 캔자스 시티는 어제 경기에서 이제 마이어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랭이라든지 아니면 몰간 이렇게 쓰면서 이제 경기를 좀 풀어갖고 이 다니엘 린치부터 그 다음에 저 뭐야 슈레이버까지 해가지고 필승조 자원들 걔들의 핵심이긴 하죠. 걔들을 포함해서 이제 필승조들이 좀 남아 있다 보니까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양 팀의 불펜 저력이 있다는 것이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이 경기는 투수전 양상을 예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불펜 여력이 남아있는 그거를 이제 알고 이제 타격 데이터를 봐보면 이 타격에서 지금 지난주 두 번의 시리즈 동안에 리그 최저 타율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 이 시애틀입니다. 1할 6푼 5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캔자스 시티는 그러면 최저 타율 아닌 캔자스 시티가 유리하냐? 아니죠. 캔자스 시티가 무려 시애틀보다 거의 4푼이 넘는 수준의 타율이 높아요. 그런데도 이 캔자스 시티는 6경기 동안에 뽑아냈던 점수가 단 9점으로 리그에서 유일하게 6경기 치르면서 두 자릿수 득점도 못했던 팀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생산력 자체가 너무 쓰레기 같은 캔자스 시티이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서도 서로 이제 투수 자원이 버텨줄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면 콜렉이 4점대 이하리가 나오고 있어도 한 번 무너졌던 것 빼고 나머지 두 번의 피칭 정말 잘 던졌습니다. 지난 시즌 가닥고가 나오고 있고 오늘 경기에서도 개인적으로 좀 기대된다. 그래서 8.5점의 기준점이 나왔는데 바람이 막 외야로 엄청 부는 경기도 아니라서 홈런의 의존도 그렇게 없을 것 같고 아직까지 시애틀도 필승조 주전 이제 칼랄리부터 이제 도노반이랑 돌아오질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상 라인업대로 나오면은 시애틀이 좀 더 유리해 보이는 것 같긴 해요. 타선에서 제가 좋아하는 게 일단은 그래도 이 칸조네와 함께 JP 크로포드, 콜령 이렇게 쓰는 거 이거 전 이 라인업 굉장히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물론 이게 아쉽지만 이게 굉장히 아쉬워요. 근데 원래라면 얘네들이 주전급 나오면은 콜령 칸조네가 이제 8, 9번으로 가고 JP 크로포드 1번 나오고 나면 7, 8, 9에서 JP 크로포드 9번, 1번 같은 9번 이렇게 쓰는 게 시애틀의 강점인 건데 요거 두 개가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갖춰지는 것은 이제 힘이 빠진다라고 생각은 안 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경기는 시애틀이 조금 유리해 보이긴 하는데 그럼에도 시애틀 타격이 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언더 먼저 생각한다. 8.5점이면 감사합니다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승패보다는 언더가 먼저가 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애틀랜타 대 워싱턴. 이거는 딱 말씀드릴게요. 비가 중간에 올 가능성이 꽤나 높습니다. 85%가 돼 있죠.
비가 중간에 올 건데 언제 오는지에 따라서 선발 투수가 얼만큼 던지고 내려갔냐 그거에 따라 양 팀 선발 이후에 투수들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애틀랜타 기본적으로 이글레시아스, 수아레즈, 그다음에 리 다 갈려 있죠. 그래서 필승조 걔네들 안 나오는 경기에서 이제 쓰게 되는 게 버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자완 수아레즈 한 명 있습니다. 걔하고 또 유망주 이런 애들 이름이 올라올까 상당히 두려운 경기예요. 그래서 저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 경기 장구만 하십시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마이애미 대 뉴욕 매치의 경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맥스 마이어 대 프레디 페랄타의 경기인데, 경기가 어제 경기도 마이애미가 2대1로 똥줄승을 하긴 했습니다. 이렇게 전반에 점수가 나고 5회부터 완전히 굳어버려요. 이게, 매치 입장에서도 저도 사실 예상을 못했던 게 머나야가 나오더라고. 마이어스 나온 다음에 머나야는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머나야가 그 나름 선방을 했어요. 나름 선방을 하고 이후에 이제 다시 한 번 더 롱릴리프 자원으로 이제 선택을 하면서 통의 3이닝으로 경기를 끝냈습니다. 매치가 이게 불펜 부하가 좀 있었는데 그거를 풀어냈어요. 이게 오늘도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 최근에 리그에서 가장 타격 페이스가 좋은 선수가 어제는 침묵했지만 벤지예요. 벤지가 지금 최근에 가장 리그에서 많은 안타를 때려내고 있는 선수로 뽑히고 있고 후안 소토는 최근 6경기 4홈런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엄청난 페이스를 달려가고 있고 보비셋도 어제는 무안타로 침묵했지만 최근까지도 3월 중후반대 타율이 근 일주일 한 10경기 정도 선에서 나오고 있던 게 이 보비셋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상위 타선의 응집력 자체에서 매치가 어제 그게 안 터졌다 보니까 소토 혼자 분전했던 경기가 됐던 거고 만약에 이게 벤지랑 보비셋이 활약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버리면 매치가 이 경기가 훨씬 더 유리해진다라고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불펜에서 매치가 결국 어제 경기 부활을 풀어냄으로써 워싱턴 시리즈에서도 이렇게 달아내는데 제 역할을 했었던 이 데빈 윌리엄스부터 뭐 워렌도 있겠지만 위버 그다음에 뭐 자완에서는 뭐 브룩스 라일리 뭐 이런 애들이 오늘도 힘을 좀 써줘야죠. 이게 뭐 브로저반도 있고 그 필승조들이 오늘 페랄타 뒤를 받쳐줄 경기이고 마이애미는 어제 경기에서 저 뭐야 페어뱅크스 정도 일단은 썼다고 봐야 되는데 페어뱅크스 올해 페이스가 좀 안 좋아가지고 필승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불펜을 마이애미도 좀 아껴놨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 경기는 타이트한 경기가 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양상 속에서 우세를 잡을 쪽은 이 상위 타선에서 더 지금 최근 페이스가 좋다라고 봐야 되는 워싱턴 시리즈에서 그래도 이제 타격 맛을 좀 봤었던 이 매치가 오늘 페랄타의 뒤를 좀 봐주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보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단 이 경기 언더도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미러키 대 다저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솔직히 패스하고 싶어요. 어제도 미러키 승을 드렸어요. 미러키 승을 드렸고, 그 가능성을 논하고 그쪽으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 로건 앤더슨이랑 오늘 이제 나오는 로버트 게서는 좀 결이 다릅니다. 게서는 수술한 이 중고고 애초에 지금 이제 오늘 다저스 상대로 지금 오타니도 지금 타점 생산기로서 엄청난 타격을 하고 있고 나왔을 때 오타니는 진짜 무섭죠. 그래서 이제 오늘 아무리 좌투수 개설하고 하지만 이거 괜찮을까 걱정이 되죠. 애초에 걱정도 많이 되고 양 팀 모두 불펜 어제 다 아꼈습니다. 근데 기준점을 이게 8.5점을 줘요. 이게 7.5점도 아니고 8.5점. 어제 그런 경기를 했으면 다저스 그렇게 못 쳤음에도 8.5점 주는 거는 이거 다저스 타선을 절대로 이제 저평가하고 있지 않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사사키의 볼질과 더불어서 게스터가 털릴 것까지 생각하면 이 경기는 진짜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라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단 최근까지도 이제 데이터를 살펴보면 결국 다저스는 명백한 기복이 있는 타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최근에도 다저스가 이렇게 10경기 동안에 실제 좌투 상대로 보여줬던 타율 자체만 놓고 보면 2할 1푼 1, 2밖에 안 돼요. 이게 타석수가 71타석수까지 올라가는데 그 중에서 홈런은 단 2개밖에 없었고 결국 최근에 좌투 상대 성적이 안 나오면서 다저스가 좌투 성적을 이제 좌투를 대응하지 못하는 양상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오늘 경기에서도 이게 미러키의 타격을 오히려 좀 더 고평가해야 되지 않나. 사사키의 볼질에 더불어서 한 번만 딱 주워 먹고 5이닝만 버티면은 미러키가 다들 불펜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늘도 미러키가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결국 게서가 얼만큼 버틸 수 있는지를 논해야 되고 저는 게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물음표가 좀 있습니다. 솔직히 한번 좀 더 봐야 돼요, 얘는.
얘도 부상 때문에 고생했다 돌아온 선수라 가지고 좀 두고 봐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요거는 더블헤더 2차전이죠. 제낄게요. 이건 1차전 결과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선수 운영부터 그러니까 불펜 운영부터 해서 스타팅까지 부진했던 선수, 부상당하는 선수 다 빠지겠죠. 그래서 요거는 제낍니다. 제끼고요. 그다음에 샌디에고 대 애틀레틱스. 이게 또 어제 한 폴 또 나가리를 화이트삭스 승에 애틀레틱스 승을 써봤는데 애틀레틱스가 3대3에서 비비는 것까지 좋았는데 결국 무너지더라고. 그리고 오늘 선발 투수는 이제 JT 긴입니다. 긴은 LA 인디언스 전에 역사를 쓸 뻔했죠. 노히터를 눈앞에 두고 이제 노히터를 놓쳤죠. 8.1이닝 노히터에 성공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노히터가 깨지고 안타를 맞았어요. 주자가 출루했는데 안 바꾸죠. 거기서 보통 이제 노히터 깨지면 투수 바꾸거든요. 근데 안 바꾸고 밀어붙여. 그 끝내기 홈런 맞고 8.1이닝 이제 노히터 본래 딱 하나 내준 경기에서 패전 투수가 돼버립니다. 2대1로. 존나 불쌍하죠. 진짜로. 이제 오늘도 긴 입장에서는 참 역투를 또 펼쳐줄 수 있을 것인가 하면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올리토가 시즌 두 번째 등판을 가져갑니다. 이 지올리토가 복귀전에서 저도 그 경기 좀 배제한다고 좀 걱정된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승리 투수가 되었지만 이 4사구 4개를 내주면서 출루 허용률이 굉장히 높게 좀 형성되는 경기를 펼쳤어요. 이 피안타는 이제 딱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볼넷 때문에 실점이 3점으로 늘어난 이 지올리토의 피칭에 오늘도 결국 볼넷이 발목을 잡을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긴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를 토대로 좀 자신감을 더 가지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많이 허탈하겠죠. 지금 보니까 8이닝이네요. 8이닝. 딱 9회 올라와서 아웃카운트 못 잡고 안타 맞고 홈런 맞아서 졌는데 이제 지금 최근 던졌던 세 경기 중에서 두 경기가 이제 8이닝 피칭으로 마무리가 됐었고 지난 경기에 이번 시즌 최고 투구수인 105구 투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볼산비 같은 경우도 6대 4 정도로 굉장히 준수하게 나쁘지 않은 피칭을 했었고 오늘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경기인 것 같기는 해요. 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이제 지올리토는 볼쟁이고요. 그 다음에 이 샌디에고가 어제 경기를 치르면서 경기 중후반 돼가지고 그렇게 한번 이제 타격감을 올린 게 개인적으로 좀 많이 거슬립니다. 이게 초반에 묻었다. 만약에 어제 샌디에고가 이긴 건 똑같다고 하더라도 경기 초반에 점수 내고 이제 후반에 다 닦였던 팀들 뭐 매츠라든지 아니면 다패 팀들 있죠. 그렇게 다 껴버리면 다음날에 별로 기대가 안 돼요. 근데 어제 경기에서 그 7회 8회 점수를 뽑아내는 과정에서 결국 이제 저 누구였냐 그 라우레아노였나? 라우레아노가 또 홈런 맛을 봐버렸고 그다음에 어제 또 다른 또 타카세우스랑 타티스였나 두 명인가 더 쳤는데 홈런 3개인가 나왔거든요. 그 홈런이 또 나왔다라는 거 이것도 무시를 할 수가 없고 타격 생산이 그렇게 응집력이 생기면서 지금 가장 이제 쓸어담는 걸로 일가견이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또 개빈 시츠 얘네들까지 지금 날렸던 경기를 펼쳤다 보니 내일 경기에서도 이 샌디에고 타선이 만만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메이슨 밀러의 얼굴이 어제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오늘 경기 메이슨 밀러도 대기한다고 봐야 돼서 애틀레틱스가 클러치 승부 속에서 역전할 수 있는 그림을 바라보기가 쉽지가 않겠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서 이 경기는 뭐 시속 게임 된다고 했을 때 샌디에고가 리드를 잡고자 그냥 발악할 경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장타가 오가는 양상 속에 7.5면 오버가 되지 않을까. 이 선발 싸움에서 지올리토도 애틀레틱스도 홈런하면은
지금 뭐 아직까지 그래도 니커츠가 이게 어제도 유탈 때렸는데 니커츠가 지금 현재 진행형이죠. 출루 기록이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이고 그 다음에 지금 랭겔리어스, 소더스트럼, 그 다음에 루커 얘들 전부 다 장타 생산에 일가견이 있는 애들입니다. 지올리토의 체인지업이 얼마만큼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경기 장타 의식을 안 할 수가 없는 경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7.5보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다만 이 경기도 메인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어, 메인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메인으로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도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 네, 메인 생각해도 괜찮지 않을까. 7.5는 오버 갈만할 것 같다라고도 말씀드릴 것 같아요. 어제 모레온도 어차피 멀티인 던져서 이제 좌투 상대 좀 대응이 어렵게 됐고 좌타 상대로. 그다음에 아담도 출전했고 사실 메이슨 밀러 말고는 지금 어제 거의 다 나왔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애틀레틱스에게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텍사스 대 LA 에인절스 경기인데, 야, 이거는, 데비스님 감사합니다. 팬가입도 감사합니다. 이거는, 저도 어제 주력으로 뽑아드렸습니다. 디그롬 승. 뭐 어쩔 수가 없었어요. LA 에인절스 진짜 타격 진짜 박살났었고, 텍사스는 어제도 이렇게 안타를 많이 때렸는데, 실제로 최근 6경기 팀 타율 리그 1위가, 30개 팀 중에 리그 1위가 텍사스예요. 그만큼 지금 최근에 듀란, 얘랑, 그 다음에 포스큐, 얘네 둘이서 하위 타선에서 받쳐주는 게 굉장히 좋다 보니까 이 텍사스의 타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충분히 갈만했던 경기였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발로 차버리는 경기였었죠. 이 디그롬이 1회부터 끌려갔던 경기 열심히 추격했는데 불펜에서도 지키지 못하면서 결국 9대 6으로 7회 8회 실점 그거 했던 게 너무 뼈 아팠어요. 그게 오늘 경기에서도 이발디 대 우레나 선발 기량은 두 선발 투수가 모두 뛰어나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 이제 우레나도 어느 정도 이제 증명은 됐어요. 얘도 파이어볼로 루키로서 사실 제 시즌 초반에는 굉장히 날리는 양상 때문에 언제까지 버틸까 좀 걱정이 많이 되었던 선수였는데 특히 이제 저 캔자스 시티전에 저점을 제대로 봤죠. 근데 그러고 나서 볼넷이 좀 있음에도 6이닝을 버틸 수 있다는 역량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우레나입니다. 텍사스의 안타 생산력이 아무리 좋다라고 하지만 이 100마일에 가까운 빠른 공을 던진 투수 상대로 타이밍을 곧바로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테고 내일 이제 이발디가 버텨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을 하면 이 경기는 경기 후반에 점수가 갈려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선발 싸움에서 만약에 이게 오늘 요 경기인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경기 때 보통 이제 그 전반 언오버를 주는데 만약에 이 경기가 나왔으면 저는 전반 언더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배트맨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제가 배트맨 표 볼 때는 그냥 그 체크해가지고 승패 그 다음에 언어볼 두 개만 딱 체크하면 두 줄만 딱 뜨죠. 너무 표가 길어지니까 보기 어려워서 두 개만 체크해서 검색해서 어떤 경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 경기가 나왔으면은 전반 언더 생각해볼 만하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불펜 싸움까지 가서 LA니어스가 워낙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텍사스도 어제 경기에서 결국 이 선택했던 그 선택이 이제 미스죠. 어떻게 보면 그 불펜 선택에 있어서도 감독 그게 재량인 건데 어제 빅이랑 그 다음에 마틴 꺼냈던 게 과연 그 올바른 건가? 디그롬 다음에 플러스 원으로 퀀트리까지 꺼내는 경기 선택해서 타자들이 좀 해줘가지고 따라 붙었으면 거기서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가 있었을 텐데 크리스 마틴은 최근에 부진을 하고 있던 시즌이었다 보니까 그게 맞나 싶기는 합니다. 오늘은 그래도 밀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필승조 다 나올 수가 있을 테고 이에발디 뒤를 받쳐주지 않을까 생각해보면 언더 그래도 생각하게 된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애리조나 대 콜로라도. 와, 이거는 제가 어제도 언더를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저는 콜로라도 이길 줄 몰랐어요. 스가노가 잘 버틸 것까지는 이해를 했고 제가 말씀드렸던 산다텔라 대기하고 있다고 했죠. 샌드텔라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다 끼는 거예요. 그냥 어제도 그렇게 2이닝 거의 다 꼈죠. 분명히 콜로라도가 이기던 지던 샌드텔라는 기용이 되는 선수고 이게 다 낄 가능성까지는 열어뒀어야 됐습니다. 근데 지는 거는 생각을 못했어요. 심지어 지는 것도 어제 무리뉴랑 그 다음에 톰슨 필승조 두 명이 나란히 털려가지고 졌어요. 이게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경기 결과죠. 이게 연장에 가서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말도 안 합니다. 제가 연장에서는 이제 프리러너가 있으니까
이제 책임 주자가 아닌 주자가 이씨가니까 뭐 시행타에다 뭐 해갖고 실점할 수 있겠다 싶은데, 그게 아니라 결국 이 8회와 9회에 나란히 무너졌던 그 불펜 필승조들, 이것 때문에 이제 경기가 어려워졌죠. 오늘도 로렌젠이에요. 로렌젠이 저번에 홈에서 애리조나 상대로 개 털렸습니다. 진짜로 신명나게 털렸고, 그때 애리조나가 대승을 했죠. 시리즈 3차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진짜 아주 그냥 신명나게 맞았어요. 저도 그 경기를 로렌젠 괜찮은데 하면서 좀 고평가했다가 한번 뒤었던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도 사실 로렌젠이 공략 당할 가능성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하게 되는 것도 맞는데, 결국 갤런도 마찬가지고 로렌젠도 마찬가지고 이닝이 길지 않아지면 양 팀의 불펜에 누가 있냐를 일단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불펜에 누가 있냐를 따져보면은 애리조나가 오히려 갤런이 무너졌을 때는 오히려 더 이제 불안할 수는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선발 싸움에서 갤런이 공략을 당한다라는 계산을 세우면 이 경기는 콜로라도가 오히려 승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시나리오를 쓰게 됩니다. 실제로 왜 롱릴리프성 자원 자체가 없으니까 애리조나는 그냥 다 때려 박아야 되거든요. 그런 경기를 하기에는 일찍 조기강판 당하는 게 아쉬울 따름이고, 그런데 결국 이 갤런이 최근까지도 피홈런 때문에 실점이 있는 것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 이제 홈 경기에서 두 경기 연속으로 6이닝 피칭에 성공을 했었고, 시즌 초반보다는 그래도 관리가 조금 되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갤런이 원정에서는 5경기 3패 7.25의 ERA가 나오지만 홈에서는 5경기 2승 1패 2.70으로 이 수준 차이가 굉장히 하늘과 땅 차이만큼 많이 납니다. WHIP보다도 홈에서는 1.01, 원정에서 1.93. 즉 홈 경기의 갤런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버틸 것이란 계산을 서게 되고, 그런 양상 속에서는 애리조나가 유리해 보인다. 그러면 언더게임 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렌젠이 만약에 무너지면, 한번 무너졌던 로렌젠에게 이제 더 많은 이닝을 책임 전가를 시키진 않을 것 같고, 이제 공략 당하는 순간 얘는 읽혔다라는 판단을 감독이 만약에 바꾸게 되면, 그 바꿨을 때 콜로라도가 쓸 수 있는 이 불펜 자원들의 수가 오늘 경기에서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 버틸 수 있겠다, 좀 그 정도로만 일단 그 정도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점수가 좀 나더라도 이제 콜로라도가 대패하면서 경기를 내주는 양상은 안 될 것이다. 왜 불펜에서 나올 수 있는 선수들 이름을 보더라도 뭐 오늘 이제 쓸 수 있는 게 저 아그노스라든지 아니면 메이아라든지 아니면은 저 누구지 어 어제 나왔었던 자완에선 베르나르디노 아니면 힐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지금 조금 아쉬운 거는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파이어볼로 메이아도 마찬가지지만 이 바드닉이라든지 헤르게르트, 얘네들이 지금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조금 아쉬워서 승패 라인으로 따지면 이 경기는 애리조나 승이다라고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전체 경기가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다들 건승하시길 바라고, 오늘 오늘 KBO랑 MLB 둘 다 구매하신 분들은 제가 세축도 조합표를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렸는데, 세축도 오늘 라리가랑 세리에가 시즌 최종전을 하게 되는 날이에요. 오늘 라리가가 진짜 전쟁판입니다. 라리가 진짜 핵폭탄이고, 간단하게 잠깐 말씀드리고 녹화 정리를 해보면, 오늘 강등 방어 경쟁이 매우 치열해요. 이미 상위권 경쟁에 있어서는 유로파 컨퍼런스 한 자리에서 헤타페라든지 아니면은 저 누구지? 라요바에카노, 얘네들이 이제 승점 한 점 한 자리 놓고 이제 컨퍼런스 자리 순위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지금 라요바에카노가 오늘 그래 이겨야 되는데, 라요바에카노는 심지어 다음 주 주중에 유로파 컨퍼런스 결승 이제 저 크리스탈 팰리스랑 결승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리그 순위도 당연히 중요하긴 한데 그 결승전 컵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총력전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알라베스도 심지어 잔류 확정을 위해서는 오늘 경기에 승점 1점 딱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무승부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경기일 것 같고, 그 다음에 레반테가 오늘 베티스랑 경기하는데, 베티스는 동기부여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레반테 오늘 경기에서 반드시 승점 한 점이 필요합니다. 레반테도 강등 경쟁에서 지금 이제 싸우고 있는 양상 속에 지금 승점 42점인데, 만약에 지로나랑
그다음에 마요르카, 그다음에 엘체, 오사수나 뭐 이런 쪽에서 마요르카는 제끼 있고 지로나가 만약에 이겨버리고 그다음에 엘체, 오사수나가 승점을 무승부로 한 점씩만 챙겨가도 골득실 때문에 저 레반테가 강등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일단 승점 한 점이 필요합니다. 얘네도. 그래서 레반테도 오늘 동기부여 좀 세다는 거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헤타페 오사수나는 헤타페가 오사수나도 오늘 이거 피터집니다. 이거 오사수나도 승점 1점이 필요해요. 그래서 헤타페는 유로파 컨퍼런스 티켓 경쟁을 위해서 상위권 경쟁 홈 마지막 최종전 이거 반드시 이기고 싶은데 오사수나가 지면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강등 사고가. 그래서 경우의 수를 위해 오사수나도 오늘 절대 지면 안 되는 경기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발렌시아는 아쉽지만 바르셀로나랑 홈 경기인데 이거는 어떻게 바르셀로나가 과연 쉽게 그렇게 좀 샌드백을 해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엮여 있는 요소들 때문에 오늘 뭐 좀 치열한 그 라리가 경기들 아마 여러분들 보시게 될 거예요. 마요르카 대 그 오비에도도 경기가 재밌는 게 니만 가라랑 같이 가자랑 이 싸우는 거거든요. 오비에도는 강등 확정. 마요르카는 일단 이기고 자력으로는 어떻게 안 돼. 일단 이기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오비에도한테 만약에 못 이기면은 이게 마요르카 개똥배 나온 게 마요르카가 일단 무조건 이겨야 돼. 무조건 이겨놓고 봐야 되는데 오비에도가 과연 같이 가자를 시전할지 아니면은 그래 니네는 남아라 해줄지 네, 그걸 한번 지켜봐야 되는 경기입니다. 무승부 거둬도 사고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아무튼 오늘 라리가 베팅하시면서 네임밸류를 구매하시면 안 되고요. 순위 경쟁 속에서 동기부여가 있냐 없냐 그런 것들 꼭 확인하시고 구매를 하셔야지 아마 여러분들 피해가 덜 하시지 않을까 일단 그 정도 코멘트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포칼 결승 있어요. 미넨데 그다음에 스투트가르트 결승 있고 포칼 결승은 사실 미넨이 좀 유리하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이제 오늘 경기 이제 컵을 일단 얻어내니까 챔스도 떨어졌고 예? 슈퍼컵에 이제 리그 우승에 그다음에 포칼 이렇게 하려면은 이제 트래블이죠. 미넨도 이거 이기면은 국내 컵 대회 슈퍼컵 그다음에 포칼 이렇게 하고 리그 우승 이렇게 되는 건데 뭐 이것도 매우 중요한 경기다 보니까 미넨이 양보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유리한 정배당을 주지 않았나 좀 그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오늘 전체 리뷰 마무리 되는 것 같고요. 다들 건승하시고 전 녹화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